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연일 시정에 노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앞서서 좀 전 질의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아마 충분히 답변을 못 가지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 시간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하나하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실국본부장, 과장, 팀장이라는 걸 일일이 다 결재를 하고 보고를 받고 진행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이나 국정감사나 이런 기회를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은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흠집을 내는 데 집착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시민을 위하거나 시정을 위한 질의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을 흠을 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방금 전에 박유진 의원님 이 질문은요, 전 동기는 순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 배경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동업자 간에 알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동업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투소를 한 겁니다. 야당에 투소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사정을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뒀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덜컥 의심이 생기셨겠죠. 그런데 박유진 의원님이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처럼 박유진 의원님도 이런 사업 구조나 이런 거에 정통하신 사회 경력을 쌓으신 분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홍보업계에 종사를 해오셨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말씀을 들으면 그분 말이 100% 옳다고 판단이 되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문제 제기를 처음에 좀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막 보도자료를 뿌리시고 이건 정말 서울시가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차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해당 상임위가 또 따로 있는데 아까 보시면은 저런 그 MBC의 두 차례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큰일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그 부패 무슨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정말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이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답변 계속 드릴까요? 네. 답변 계속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그런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 정도면 이제 상임위에서 다 나서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시죠, 시장님. 이미 감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감사원 감사를 해도 아까 박유진 의원님 문제 제기한 거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저희 자체적인 서울시의 감사 시스템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가 있잖아요.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박유진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 부실이고 문제투성이라면 민주당의 그 상임위 소속되신 분들은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제가 그 정도면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제가 갑자기 준비 없는 그 질의에 또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본 의원.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요. 네, 말씀하시죠. 그럼. 필요하다면 그 감사 결과를 전부 다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예. 정말 박유진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또 한 번 하시자고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저렇게 전 일종의 오늘 박유진 의원님 크게 반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준비한 거 다 말씀해 놓고 8분 남기고 본부장 불러내서 그나마 시간을 반을 또 본인이 쓰시고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면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들은 오해하시잖아요. 이런 식의 해외 운영은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릴 시간을 주셔서.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본 의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보면 북한의 그 오물풍선 테러라든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한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또 대한민국 수도의 안보가 지금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 서울시 의회에서도 수도 서울의 안보가 최근 매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서 지난 1일 제가 대표 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그 결의안 채택과 이 취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서울은 안보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휴전선에서 차를 타고 1시간도 걸리질 않죠. 그런 위치에 있는 서울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도발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가 되면 오물풍선이 가끔 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발견이 돼 있기 때문에 수방사 그리고 경찰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겨울철 산불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정말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때에 이렇게 입장을 표명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핵 잠재력을 고양시켜야 한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핵을 갖고 있는 국가 옆에 있으면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리적 우위 상태를 이용해서 이런 저열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방사령관님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안보 위해 요소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챙겨나겠다는 의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밝힙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도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이제 시장님께서 그러한 그 말씀과 함께 지난 18일 날 또 시장님 그 페이스북에 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라고 이제 PPT 나오죠. 제하 서울시장으로서 또는 한 명의 서울 시민으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는 이제 그런 글도 올리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 방위 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의 이제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서울시 조직에도 보면 우리가
비상계획관실이나 또 민방위 담당관 등 이렇게 이제 관련 부서가 있는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또는 뭐 그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해서 서울의 방어 태세 확립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향후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는 일단 안보와 관련된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지하 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되지요. 그동안의 기존의 대응 태세와는 달라진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고지해드리고 그 장소에 최소한의 대피했을 때 쓰일 수 있는 비상 물품을 지금 상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천만 서울시에서 완벽한 준비를 계속 유지관리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없었던 준비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지하 대피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아파트 지하 같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비상으로 쓸 수 있는 물품들을 비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수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수량을 확보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비치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제일 큰 서울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오물풍선이 혹시라도 화재로 연결이 되고 특히 겨울철에 건조기에 산불로 연결이 돼서 큰 어떤 그 안전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수방사령관님과 깊이 있게 논의해서 국방부와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상황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오물풍선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은 뭐 쓰레기라든지 뭐 담배꽁초 이런 진짜 쓰레기를 담아서 보내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무슨 뭐 두창균이나 탄저균 등 이런 생물 테러 물질도 담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그 향후 수방사와 생화학 테러 대비책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이제 뭐 우리가 그 북한의 실제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를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뭐 대량 그 살상 무기나 무슨 뭐 핵무기나 이런 큰 공격이 있을 때는 낙진 피해나 또는 폭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지하 3층 이상이 되어야 이걸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 이제 뭐 대비를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뭐 신규 아파트 건축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건축할 때 뭐 지하 3층 이상으로 좀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또 어떤 뭐 용적률이나 금표를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또는 법적 지원을 해준다면 유사시에 시민들의 또 안전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보면요, 서울 지역의 모 아파트 단지들 경우에 보면 복도식 베란다 이런 데 보면 뭐 총구 거치도록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설치한 사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과거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깊이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요.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근식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담상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뭐 서울시 교육청 업무 파악은 대충 다 하셨나요? 많이 하셨나요? 아직도 뭐 부족한 것이 좀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원체 뭐 경륜이 높으신 분이니까 잘 하실 걸로 보고요. 교육관님, 제가 전반기 지난 2년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전임 교육관님께 우리가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교육을 좀 확대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2차례나.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심지어 우리 교육감님께 초중고생들에 대해서 평화 통일 안보 교육을 활성화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도 대표 발의해서 물론 그 전에 전임 교육감님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 평소에 이 평화 통일 교육에 관한 그 관심이 아주 많다라고 제가 얘기 들어서 예. 그래서 그 조례는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의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2023년과 2024년 이른바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 버스 사업을 이제 착수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제가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환영 제가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시의원의 역할이 시정에 대한 또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잘한 건 또 잘한다고 제가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드리는 게 또 시의원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환영한다는 저런 보도도 제가 내드리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좀 전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 질문할 때도 있었지만 이 북한이 최근에 이제 뭐 오물풍선 테러라든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이 수도 서울의 안보가 참 엄중한 시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호국 안보 의식은 좀 약해져 가고 있다. 심지어 초중고생들 중에 보면 뭐 6.25 전쟁이 뭐 남침인지 북침인지 좀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아주 극소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가 크고 이런 초중고등학생들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이런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 평화 통일 국가안보를 위한 이런 교육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도 더 이렇게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국제 정세, 남북 관계 또는 뭐 한미 관계 또는 북미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잘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10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걸 계속 가만히 있어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전부 몇 명이나 되죠?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서울시 전체로 보면 1,300개 정도, 1,3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학생 수는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아까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일 교육과 안보 교육 그리고 평화 교육이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잘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치원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83만 명 정도 돼요. 예. 83만 명. 근데 이제 우리 학교로 찾아가는 이 통일버스 사업이 지금 보면 2023년도에는 1,200명, 2024년에는 3,500명 정도 지금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학생 수 대비 너무 적죠. 그렇죠. 예.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작년에 많은 신경 써주셔가지고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가 초중고 합쳐서 120대 지원이 됐는데 120대 가지고는 뭐 형편은 없고 제가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이 매우 관심이 있어 한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통일버스 프로그램을
좀 늘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아시다시피 예산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어진 예산 소견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많은 그 신경 써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파주 그 오두산 전망대에 가면 그 이 한강 임진강이 보이고 멀리 이제 북한 땅도 보이고 또 아주 그이 안보 교육이나 그 뭐 통일 교육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 수호관도 방문했죠. 근데 이 안보 교육을 하는 경우에 어떤 장소가 가장 그 이 학습 효과가 좋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돼서 통일교육, 안보교육 그리고 평화교육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이어서 하시되 좀 더 확대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 그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들어가셔서 그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제가 들으니까 매년 5월달에 통일 교육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일 교육 주간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학교 교실에서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 체험 교육이 가장 그 효과가 사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과 또 상의도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실무진들도 자주 찾아뵙고 그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리에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공단 이사장 한구경입니다. 예, 이사장님. 예,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그 서울시 관광체육부 업무 대행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시설이나 각종 부대 시설들을 운영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 유독 그 서울 시설공단에서 그 관리 중인 상암동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그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예, 도마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도 뭐 수시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자 스포츠조선에서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급기야 지난 그 10월 15일 날 개최된 그 한국과 이라크 그 국가대표 A매치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쪽 감독들이 현장을 방문해보고 잔디 상태가 열악하다 이렇게 가지고 용인의 그 미르 스타디움으로 장소를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기사도 났는 거 보셨겠죠. 이와 함께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이 잔디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그런 불명예와 함께 드디어 이제 국제적인 망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가 행감에서 한번 듣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런 그 시설공단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11월 8일 날 그 문체위 행감에 이사님께서 출석할 것을 요구를 한 바가 있었죠. 이 문화체육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그리고 감사 불참할 때는 3일 전까지 사유서를 내라 그랬는데 하루 전날 밤 뭐 긴급 사안으로 불출석하겠다는 내용이 왔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내가 좀 뭐한 것은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문체위 행감에 출석한다는 사실은 다른 동료 우리 문체위 위원 말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다 알고 있던데 막상 본인은 감사 당일날은 불출석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명백히 우리 의회와 또 상임인 그 문체위 또 시민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어떻게든 감사를 회피해 보려는 그런 이사장님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공단 측에서 그 불참 사유로 제시한 일정이 16시에 마감된 걸로 명시되어 있던데 조금이라도 이 행감에 참석하셔서 뭐 입장을 좀 발표하고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16시 이후라도 참석을 하셔서 감사에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그날 저희 문체위 감사는 밤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사장님이 지난 그 9월 30일 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곳으로부터 직무유기동 혐의로 고발을 당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고발한 단체는 뭐 수년간 월드컵 경기장 잔디 훼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본 의원 역시 지난 11월 7일 날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직접 제가 현장 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자들하고 그 근무자들 의견도 들어보고 현장 행정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직접 그 잔디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말로만 듣고 언론에서 본 것보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총체적으로 경기장 그 잔디 관리 상태가 엉망이다라는 것을 내가 현장에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볼때 골문 앞에 있던 그 지역이라든지 중앙선 부근 이런데 흔히 말하는 디보트 자국이 무수하게 있는데 이런 그 부분들은 잔디 부실 이런 문제가 공단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이상기후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현장 점검했던 사진이죠. 저런 게 무수히 많아요. 이상기후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복구했다는 말이 제가 봐서는 좀 무색하다, 이런 그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2022년 6월 30일에 취임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현장 방문, 점검 한 몇 번이나 하셨죠? 제법 많이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횟수는 모르시고요. 예,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한 게 총 이제 한 8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월 달부터 지금까지 6건 정도? 예, 금년에 6번 예, 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은 뭐 신년맞이 행사 뭐 등등 저런 게 있는데 아니 이럴 때 방문하셨을 때 예, 그 공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뭐 월드컵 경기장 전반적인 관리 상태나 잔디 상태 이런 걸 점검을 안 하셨나요? 늘 하고 있고요. 네. 늘 잘 관리하도록 당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본 의원이 예, 질문하는 게 지금 본 의원이 가서 그 살펴본 그런 내용을 직접 예. 확인을 하셨냐고요. 예, 오히려 의원님보다 더 열심히 더 예, 관찰을 하고 예, 지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올 상반기부터 그 방문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거의 뭐 개선된 거라고는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의원님 어느 시점에 가서 보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공연과 프로축구 경기가 끝난 직후에는 저런 디봇도 많이 생기고 그러고 그 다음 경기 있다 그러면 그 직전에는 거의 이제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 디보트 자국이라는 것은요 그 뭐 금방 그런 생긴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아까 저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발생된 지가 저런 거는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저런 게 이제 무수히 많은데 저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디보트 자국을 메우고 뭐 저기에 무슨 뭐 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런 면적이 넓으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잔디를 다시 식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이 그라운드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언급했던 대로 이 그동안 잔디 관련해서 민원이
잔디 훼손 관련해서만 해도 한 84건이 지금 들어왔고 하여튼 민원이 쭉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응?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월드컵 경기장 이쪽에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문화 행사들이 많이 몰렸죠. 응? 근데 이게 보니까 문화 행사 같은 경우도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그 우리 그 축구 경기 일정과 너무 촉박하게 그 행사를 하고 나면 뭐 5일 뒤에 5일 전에 콘서트를 하고 5일 후에 뭐 축구 경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잔디 보호라든지 이런데 이게 보호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우리 자체적인 그 대관 원칙이 있는데 뭐 1순위는 국가대표 경기 내지 프로축구 행사고 뭐 2순위 기타 축구, 3순위가 콘서트나 공연 행사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규를 보더라도 5일 만에 이 경기장 내 이게 잔디가 정상화될 걸로 보고 뭐 문화 행사를 허가해 줬다? 이런 걸 제가 봐서는 이 대관 원칙 위반이에요. 이거는. 응? 그리고 문화 행사 개최로 해서 잔디 훼손이 이렇게 많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그냥 나는 방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지금 이제 뒤늦게 뭐 대책을 이제 말씀하시던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넓은 잔디밭에 총풍기가 넉 대, 관리 인력 7명. 최근에 그 채광기 한 2대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현장 방문 일정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이사장님 그 관용 차량 운행 상태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5시에 출차를 하고 6시에 입차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확인을 해봤는데요. 5시는 그 이전부터 늘 이사장 차량은 5시에 출차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시설공단이 24시간 365일 상황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런 현장들을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저렇게 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저게 내가 봐서는 예, 허위 자료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번 기업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예, 그 수행 직원이 5시에 만약에 출차를 한다면 그럼 저 직원은 대신 몇 시에 일어나요? 예, 좀 제가 일찍 출근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7시 정도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전하시는 그 직원이 그 시간대 좀 막힌다고 좀 저한테 부탁하기를 좀 일찍 좀 출근해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었고 제가 그걸 수용을 해서 6시에서 6시 10분경에 사무실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 운전기사의 편의를 저 봐드렸고요. 아니, 그 내용은 뭐 제가 본의원이 뭐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예, 현장 방문 그 상황을 살피려고 보다 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직원들은 뭐 살인적인 일정에 시달리고 또 보면 아니 오히려 일찍 차- 나오면 제가 더 불편하고 그러죠. 우리 차를 갖다 운전하시는 놓은 분의 시간도 요구를 제가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저는 한 7시 정도 좀 늦게 출근하는 게 좋은데 그 시간에 많이 막힌다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좀 일찍 좀 출근하시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고 제가 그걸 전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집에서 한 5시 한 40분경 나와서 사무실에 6시 10분경에 도착을 하는데 예, 그건 제 의견이 아니었고요. 올해 제가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제가 더 불편한데도 그 운전하시는 분의 어려움을 제가 수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저렇게 5시에 운행을 시작하고 똑같은 시간에 저렇게 했다. 하여튼 저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예. 저는 허위 자료예요, 허위 자료. 허위 자료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지금 우리 예. 그 행안부 지침에 보면요, 이 공무 차량, 예. 전용 차량이라도 이 출퇴근할 때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공용 차량은 출퇴근할 때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떻게 그 출퇴근용으로 이걸 저 사용합니까? 공용 차량 말고 기관장의 차는 전용 차량으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시 그 차량 유지 관리 지침에도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저기 준용을 해서 저희 시설공단 이사장 또 공기업들의 이사장들은 대표들은 예,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도 쓰시는 보면 지금 지금 쓰시는 보니까 차량은 뭐 다만 이렇게 해서 쭉 공용 차량이 아니고 전용 차량이에요? 예, 전용 차량입니다. 전용 차량은 출퇴근을 쓸 수 있다. 예, 전용 차량은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일선 기관장들이 보면 전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출퇴근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공단에서는 그걸 자의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던데. 저희 공단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희들이 24시간 365일 상황 근무를 하는 곳이고 수시로 저기 상황이 발생하고 한밤중에도 달려나가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사장이 충분히 이제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침을.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 공단에서 만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제 이야기는 상급 서울시 기관인 그 행안부 저 운영 매뉴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도 내용은 지금 지금 추후에 한번 더 보니까 살펴보시고. 다만 그 규정에 출퇴근할 수 있다고 저기 그러니까 되어 있네요. 공단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공단 지침은 이게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행안부 지침인데 예. 출퇴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서울시 뭐 차량 관리 규칙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이제 지침을 공단에서 만든 다음 것 질문 같은데요. 이어가겠습니다. 예. 또 그 공단이 보니까 지난 10월달에 그 감사원 공직비리 감찰 조사에서 모 직원이 뭐 1억 5천만 원 규모 용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 내용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같은 부서 직원들이 서류 조작과 불법 행위에 대한 무기는 확인되고 그래서 공단의 허술한 그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도 일부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제가 융합해서 보면 지금 공단 같은 경우 지금 업무가 지난 그 8일 문체위 그 행감장에서 제가 소감 부서장인 관광체육국장한테 월드컵 그 잔디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은 자기가 뭐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공단 측에서도 지금 보면 뭐 경기장 잔디 부실로 국제적 망신과 불명예를 얻었고 뭐 차량 운행 일지 부실 문제 직원 억대 건범 수수 이런 것들이 막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도 공단 측에서는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 천만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님에게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정을 수행할 책임을 맡겼고요. 또 시장님은 우리 이사장님께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단 이사장으로서 최고 책임자인 우리 이사장님께서 최근 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듯 무리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감사 결과는 뭐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사장 하기 전에 간부에 저기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와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해서 제가 엄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월드컵 잔디에 대해서는 예,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것을 내년 뭐 올해보다 더 안 좋은 기후 조건이라도 훨씬 더 멋진 경기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콘서트 문제가 아니고 그런 디보트 작업으로 무성하게 이래가지고 축구를 할 형편이 못 되면 전체적인 뭐 잔디 이식을 수시로 한다든지 뭐
그런 대책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안 그런 했어요. 대책은 충분히 세웠고요. 예.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년도 예산에 뭐 33억 편성까지 하겠다는 예. 거죠. 그래서 본의원 이야기는 모든 것은 신상 필벌 책임 행정입니다. 여기에 통일한 책임감을 좀 느끼시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청 의서 감사드립니다.